매우 더운 여름입니다. 비도 많이 왔고 갑자기 막 소나기 쏟아지고 일기예보가 요즘처럼 잘 안 맞았던 때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좀 변덕스러운 날씨일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과학자들이 중요한 사인들을 얘기를 했고 과학적 통계들도 많고 자료도 많은데 저는 우리 주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느낄 수 있다고 보는 게요. 더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만 해도 무슨 몇 년 만에 큰 폭염, 또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산불들, 그게 인간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산불들도 있지만 자연 발화라고 하는 산불 구조도 나타나고 있고, 내 생활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이 먹을거리가 기후이기 때문에 어떤 먹을거리는 되게 가격이 오르고 어떤 거는 더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들은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2021년에 아마 어느 모 잡지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위기라고 느끼시냐 이런 질문 했을 때 지금 이제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느끼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문제다, 위기다.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그런 의식들,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다. 다만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 속에서 약간의 충격 여파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기존 방식으로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사람들과 이건 이제 글렀다. 이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이런 비율이 조금 비슷하다. 다양한 통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기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닭이나 아니면 소, 돼지를 공장식으로 키우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동물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했을 때 먹는 식습관부터 조금씩 바꿔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소고기는 될 수 있으면 사 먹지 않게 되고, 그리고 돼지고기야 닭고기도 될 수 있으면은 다른 걸 대체할 수 있는 두부라든지 다른 단백질 섭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우선 일단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만드는 거? 아직도 이제 끝나지 않는 고민인데 그 소비가 되게 큰 즐거움이거든요. 잠깐은 되게 즐거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물건을 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소비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배달 음식은 전혀 안 시켜 먹고요. 예를 들어서 밖에 만약에 뭘 포장을 하러 가도 꼭 그릇을 가져간다던가, 음식물 쓰레기 특히 잘 안 만들어요. 가능한 먹을거리는 부족한 듯이 준비하고 남김 없이 먹으려고 하고 쓰레기를 좀 안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개인적인 실천은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물 잘 아껴 쓰시고요. 콘센트 안 쓰는 거 에너지 절약 잘 하시고요. 그리고 자원을 아껴 쓰고 오래 쓰는 거는 너무너무 실천을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왜 변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사실 언론의 역할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는 자가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언론에서는 그런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정치든 이 기업가들의 이익이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그 이면에 기득권의 그런 이익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정보들은 많이 이렇게 차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사실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실천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정도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 학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기후위기가 이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국에서 기업과 정부가 얘기하는 논리와 정책이 어떤지를 좀 파악하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고 나면 이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어떤 한계가 있구나, 이제 그걸 파악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 대안을 갖고 이제 좀 깊이 있는 토론도 할 수 있고. 기후 위기의 또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구조에 좀 기인하는 면이 되게 크다고 보는데, 매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겉에 나오는 현상만 주로 다루지, 이게 어떤 구조에서 자꾸 이렇게 기후 위기가 재생산되고 이렇게 위험해지고 있는지 이런 거는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일반 사업장에서 쓰는 에너지, 그리고 공장에서 쓰는 에너지, 탄소 배출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공장이나 아니면은 그 이면에 저희가 사용하는 에너지들이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책임이 기업이나 국가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감축의 주체들, 감축을 해야 될 영역들은 시민들이 노력해야 되는 그런 캠페인의 영역을 넘어서는 자본의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국가 산업과 기업들이 실제 그것의 70%를 지금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감축 목표에. 그러다 보니까 정치 리더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면서 정책들을 밀어붙이지 않고 자꾸 넘기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 대책의 미흡점에서도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우리 국민들의 시선을 눈 가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장에 녹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장은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구의 한정적 자원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게 어떻게 그린이고 녹색일 수가 있느냐, 그 저희의 생각인 거고요. 거기에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자칫 속고 있다는 거예요. 기후행동은 누구 한두 사람이 결단하고 나서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너무 큰 과제이기 때문에 연대 없이는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조직된 단체 아니라도 그냥 주부로서 충실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기후행동에. 근데 이분들은 이제 열심히 정말 분리수거해서 뭐 철저하게 쓰레기를 내놓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한꺼번에 처리해버려. 그러니까 개인이 열심히 모아서 처리한다 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이게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냥 오히려 우리만 번거로울 뿐이지 실제 처리는 그렇게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지금 당장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좀 더 목소리를 높이는 것. 그래서 시민 모두가 뭐 예를 들면 1년에 5시간 정도 또는 뭐 그것들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뭐 10,000원 정도의 기후 시민 교육들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선택이나 의사결정, 정책 참여 이런 부분들을 기후 의제만큼은 정말 시민들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들에 동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자주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접하고, 우리 인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꼭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교육의 장, 배움의 장들이 좀 더 많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른들은 먹고 사는 거, 경제 이거에 너무 오랫동안 젖어온 우리나라 성장 사고주의에 빠져 있어서 어른들은 못 푼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청소년이 나서서 그나마 이 정도 됐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면 초, 중, 고, 일단 기후위기 교육은 학교나 공식적으로 교과서나 이런 데에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한 2019년부터 전 세계적인 청소년 기후 행동 할 때, 우리나라 청소년도 19년도에 청소년 기후 행동 하면서 서울시 교육감을 2번 면담 요구를 해서 왜 미래 청소년들의 미래와 관련된 기후 위기 교육이나 이런 걸 안 해주냐, 그런 교육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몇 가지 요구했어요. 그런 것이 받아들여져서 서울시 교육청에 생태 전환 교육을 할 TF팀이 만들어지고, 생태 전환 교육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마련이 되자 또 청소년들이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 또 편지를 썼어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감들. 그래서 20년부터 21년 계속 이제 교육과정 속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 이런 연구할 이런 게 많이 됐고, 그다음 이제 국가적으로도 탄소중립법 기후위기가 국가 차원의 과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많아졌지만, 실제 교육과서 개정 이런 거에는 이제 논의돼서 방향성 갖고 넣어줘야 할 상황이에요. 시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사회의 조직적 참여를 보면 보통 사람들은 큰 바위에 작은 계란치기, 뭐 골리앗의 작은 싸움들,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겨우 조그마한 일을 해가지고 뭘 도대체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거대한 이 산업과 거대한 정부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작은 힘임을 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IPCC에서 내놓은 데이터들을 그동안 사실 시민사회가 아니었으면 IPCC는 국가 간 정부 협의체가 만든 기구였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경고와 지구의 과열을 얘기하는 그룹들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 정부들이 사실 그 데이터를 그냥 입 다물면 될 일이었는데 그 데이터를 읽어내고 그 데이터가 사실은 지구의 경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일들 가만히 보시면 시민사회의 작은 힘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흐름이거든요. 시민사회 말고 이 1, 2섹터인 정부와 산업 간에는 긴밀하고 견고한 커넥션 혹은 매칭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사회가 작은 힘이지만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보고요. 뭔가 이렇게 너무 속상하고 기후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걱정스럽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민들이 이제 한두 명 모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노동 문제 또 아니면 문화 또는 뭐 돌봄 뭐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기후 문제만큼은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연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송파 지역에 있는 활동가 또는 뭐 시민 단체들이 모여서 송파 기후 행동을 만든 거죠. 기후 위기의 문제가 이제 어느 한 부분적인 활동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뭐 너무나 거대한 그런 과제이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모아서 연대해 나가자. 그리고 이 송파구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관철을 시키고 우리 주변부터 그런 실천 운동을 해 나가자. 이제 그런 자각이 자연스럽게 이제 시민들 가운데 논의가 돼서 송파 기후 행동을 그러면 만들고 행동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송파 기후 행동이라고 하면은 기후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건가? 아니면 환경단체들이 하는 건가? 이런 좀 의문을 갖고 참여를 해도 되는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도 두 아이 엄마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인적인 참여도 언제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소소한 캠페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유팩 모으기도 캠페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 요즘에는 많이 하고 계시는 줍깅도 있고 이런 생활에 가까운 소모임부터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은 요번에는 송파 기후학교라고 기초과정을 통해서 5명의 기후위기에 관련된 선생님들을 모시고 같이 기본 학습과정을 같이 거쳤거든요. 우리 주민들의 참여가 없으면은 이 활동은 계속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 문두드릴 수 있는 송파 기후행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기후위기의 뜻을 같이 한 송파 시민들은 지난 3월 12일 송파 기후행동을 출편시켰습니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 조례 제정을 주민 발의로 청구하는 서명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탄소중립위원회 설치와 송파구 탄소 배출 50% 감축 등을 위해 보다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실천 조례가 필요했습니다. 거리에서 또 가정과 단체, 직장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하였고 특히 성당과 교회에서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서명에 참여한 4천여 명의 명단은 8월 8일 송파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주민 발의 요건인 5,700명의 서명은 받지 못했지만 시민들 스스로 기후위기의 절박함을 인식하고 그 실천을 위한 조례 제정을 청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의원 발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의견을 내고 구의회와 구청이 함께 협의하고 소통하는 진정한 협치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있기 위해서 남도 있어야 되고 남이 있어야 내가 있다는 거를 알면 좋겠어요. 우리가 되게 많은 거를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빚지면서 사실 살고 있는데 나만 아니면 된다는 좀 그런 이기주의가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이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까? 지금 전쟁 중인 뭐 난민들은 어떻게 될까? 나는 물가가 올랐네? 좀 더 비싸게 먹어야 되네? 이걸로 투덜거리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불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예 뭐 음식이나 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당장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나랑 다 관계 있는 일들이거든요. 같이 좀 살아야 된다. 그리고 좀 서로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